이제 우리가 와인을 알기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와인에 대한 분류입니다. 분류. 그래서 와인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와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색깔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이제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네, 이렇게 색깔에 따른 분류예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제조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스파클링 와인이냐, 스틸 와인이냐. 스파클링 와인은 이제 와인 안에 이제 탄산가스가 있는 거죠. 뭐 그 대표적인 게 샴페인. 근데 이제 쌍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또 그 안에는 뭐 샴페인 기법으로 만들어야지 또 샴페인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스틸 와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전부 다 탄산가스가 없는 와인을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법은 탄산가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런 와인들이 있어요. 뭐 포트 와인, 뭐 쉐리 와인 이런 거 이제 와인을 옛날에는 지금처럼 멀리 보낼 때 장기 보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냉장 시설이었고 또 이제 그만큼 와인이 지금처럼 과학적인 발효에 의해서 상품이 됐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와인들은 정제라든가 이런 것이 기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멀리 보낼 때 발효가 돼 터져버리거나 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미 알코올이 된 술을 첨가해준 그래서 이런 와인들을 이제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포트 와인과 쉐리 와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가향 와인이라고 있는데 가향 와인은 뭐냐면 우리 칵테일 만들 때 뭐 마티니 넣을 때 뭐 그 약간 첨가해주는 그런 것죠. 마르티니에서 버머스라고 합니다. 버머스 불어로는 베르무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인 화이트 와인 베이스에다가 약초라든가 이런 걸 섞어줘서 플레이버가 나게 해주는 그런 가향 향을 갖다가 섞었다. 가향 플레이보드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을 배울 때는 일단 주정 강화 와인과 가향 와인은 좀 빼고요. 이제 스파클링 와인과 스틸 와인만 일단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 색깔에 따른 분류와 제조법에 따른 분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와인을 오픈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레드 와인인지 로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따봐야지 오픈해봐야지 아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병을 오픈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틸 와인인지 스파클링 와인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벨에도 나와 있고 뭐 뚜껑 캡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두 가지는 특징이 와인을 오픈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인 오픈해서 이제 맛을 보고 맛보기 전에 색을 보고 향을 맡고 맛을 보고 이 세 가지 단계를 갔을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지금 나오는 또 세 가지 분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색깔에 따른 분류, 제조법에 따른 분류는 와인병을 오픈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게감에 따른 분류, 단맛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 요것은 우리가 와인을 오픈해서 맛을 봐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라는 건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이거 참 가볍다. 이거 참 묵직하네. 이게 이제 무게감에 따른 분류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트 바디, 풀 바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간 되는 건 미디움 바디라고 하죠. 뭐 이제 풀 바디 같은 건 이 와인 참 헤비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트하냐, 미디움하냐, 풀 바디 하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포도 품종에 따라서 그렇게 50%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위스키 좋아하고 뭐 담배 많이 피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진한 시라즈 정도를 드셔도 이거 나한테는 뭐 미디움 정도 되는데 더 진한 거 없어? 그래서 아리엔테 말백 중에 뭐 정말 헤비한 거 이런 거 찾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뭐 까베르네 소비뇽 미디움 바디 정도 드셨는데 나한테는 이런 게 좀 무거워. 평소에 이제 미각이 굉장히 섬세하신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무게감에 따른 분류는 내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요.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데 보편적인 기준일 때는 이제 포도 품종, 신세계냐, 구세계냐, 유럽 쪽이냐,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은 시라라고 하더라도 프랑스나 이쪽보다는 호주라든가 또는 이제 말백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남쪽보다는 또 아르헨티나가 일조량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나중에 배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편적인 와인의 무게감은 포도 품종이 좌우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개인의 기준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와인을 마실 때 라이트하다, 미디움 바디다 또는 풀 바디다 이런 거는 와인을 드시면서 변해 가실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음식과 매칭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 어떤 와인에 대한 숙성 연도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무게감에 따른 분류는 이렇고요. 이제 단맛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마셨을 때 되게 떫은 맛이 나거나 신맛이 나는 걸 드라이하다고 합니다. 드라이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죠? 스위트한 거. 뭐 우리 좋아하시는 아이스 와인, 모스카토 다스티, 뭐 이런 거 다 스위트한 와인이죠. 네. 이런 건 스위트하다고 하는데 이제 또 미디움 드라이가 있어요. 미디움 드라이. 이것도 이제 개인의 또 취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단맛에 따른 부류는 사실 또 포도 품종도 50% 정도의 영향이 있지만 와인을 수확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스 와인을 만드는 리즐링이라는 포도 품종은 독일에서 그냥 수확을 해서 만들 때는 약간 감미가 나는 화이트 와인이 되지만 그 수확 시기를 늦춰서 겨울을 지나고 그 포도 안에 있는 당분이 응축이 되면서 수분은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겪거나 또는 이태리에서 포도 수확 시기를 늦춰가지고 포도를 건포도처럼 된 상태에서 양조를 하거나 이렇게 수확 후 제조하는 시기라든가 양조법을 달리해서 당도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포도 품종이 아니라 이제 양조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맛에 따른 부류는 포도 품종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조법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의 드라이함, 예를 떫은 거 또는 신맛이 좋은데 어떤 분은 이거 저보다 훨씬 더 떫거나 신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거보다 좀 더 덜 시거나 떫은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 드라이하다 그러면 단맛이 없어야 드라이한 거다. 스윗하다는 것은 누가 마셔봐도 스윗한 게 돼야 돼요. 만약에 이제 아이스 와인을 드셨는데 어떤 분이 난 이거 스윗하지가 않아. 그럼 그분은 조금 이제 좀 관련된 병원에 가서 약간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기준 드라이하다, 미디움 드라이하다, 스위트하다. 하여튼 뭐 포도 품종도 관계가 되지만 이것은 양조법에 따라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스카토 다스티도 아스티 지방에서 나오는 그 방법으로 만들면 지금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 8%성 스위트 와인일 수 있지만은 또 모스카토를 갖고 그렇게 많이 달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이건 양조로 가게 되면 아시는 거고 단맛에 따른 부류는 이렇게 드라이, 미디움, 스위트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 보셨죠?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 드라이, 미디움 드라이, 스위트. 자, 우리 이런 와인을 그냥 맨날 와인만 마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와인을 술이라고도 하지만 음식이기도 하죠. 서양 식단에서는 와인이 없는 식단을 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이 기호식품이지만 서양에서는 와인이 주식이에요. 주식. 우리의 국과 밥처럼 그들은 고기와 와인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와인을 먹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 조금 이제 따블도트 정찬 아니면 정말 그 파인다이닝 이런 쪽으로 갈수록 더 세분화가 되겠죠. 이제 파인다이닝은 아주 고급 레스토랑, 따블도트는 이제 정찬.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샐러드는 뭐가 나오고 식전은 뭐가 나오고 메인은 뭐가 나오고 뭐 디저트는 뭐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또 정찬이 있을 때 사실 와인이 굉장히 이제 중심을 잡아주게 되죠. 하지만 일상적인 식사에서도 서양은 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쉬라든가 좀 해산물 같은 거 먹을 때는 탄이 말고 떫은 그냥 말은 우리 뒤 앞에 얘기했던 풀바디 이런 레드 와인하고 마실 수 없는 거죠. 그거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가 있는데 식전주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또는 이제 에피타이저, 샐러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모주 뷰시라고 해서 양을 조그맣게 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식전 음식에 마실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달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식전주는
와인이 아니라 칵테일도 될 수가 있는데, 첫째 좀 산미가 있고 알코올 도수가 많지 않고 양이 작아야 돼요. 이 식전주인데 막 반병 이렇게 마시면 음식 못 먹겠죠. 네, 그래서 식전주는 달지 않아야 되고 산미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서 양이 작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식후주. 네, 식후주. 밥 먹은 다음에 단 거 먹으면 소화 잘 되시죠? 보통 그래서 디저트를 단 걸 드시는 줄 아는데, 사실 이제 디저트를 또는 디저트 와인을 달게 먹는 이유는 뭐냐면 식욕을 중단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우리 디저트 많이 드시는 분들 신기한 거예요. 정말 살 많이 찌십니다. 디저트는 조금 먹고 나 이제 그만 먹을래 라고 나의 입맛을 정리해 주는 게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저트를 드신다 하면은 오늘의 식사가 맛있었고 오늘의 와인이 잘 어울렸고 그 아름다운 상상을 해주는 기억만 남겨두셔야지, 디저트를 많이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앞에 있던 그 아름답고 감미로웠던 음식과 와인의 조화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식전주, 식후주를 제가 말씀드렸고 식중주를 말씀드렸는데, 왜 식중주를 중간에 말씀 안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있는 무게감에 따른 분류, 단맛에 따른 분류, 또는 이제 그 앞에 와인 오픈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색깔에 따른 분류, 제조법에 따른 분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육류는 레드 와인, 해산물은 또는 피쉬는 화이트 와인이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매칭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얀 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 같아는 화이트 와인하고 로제도 어울릴 수가 있고요. 생선 요리도 그릴드 피쉬 있잖아요. 연어를 이렇게 그릴에다 넣어서 굽는다든가 이런 거는 또 아주 프레시한 피노누아하고, 또 피노누아 이제 레드 와인 포도 품종 중에 가장 가볍고 향이 우아한 포도 품종이 피노누아인데, 그런 피노누아하고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류에는 레드 와인, 해산물이나 피쉬에는 화이트나 로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음식이 좀 이렇게 담백하고 무게감이 있을수록, 그런 고기일수록 레드 와인도 더 무거울수록 무거운 레드 와인으로 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라이트 바디에서 풀 바디로 음식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생물 있죠, 생물. 정말 제철의 굴 이런 거 굉장히 좀 산도가 있고 미네랄이 많은 그런 화이트 와인, 소비뇽 블랑 이런 거하고 어울리는데, 생선 구이 선호회 있잖아요. 이렇게 숙성한 그런 회, 이런 데에는 사실 또 그런 소비뇽 블랑 같이 이렇게 막 알싸하면서 산도가 높은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프레시한, 또 오크에 숙성시키지 않은 어린 샤르도네도 좋고요. 또 아니면 중요한 건 오크에 숙성시킨 샤르도네는 좋지 않습니다. 오크 터치가 가는 순간 생선이 갖고 있는 그런 맛하고 어울리지가 않고, 또 이제 그런 초밥 같은 데는 또 리슬링 같은 품종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마리아주가 결국은 와인을 마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와인도 잘 알아야겠지만 음식도 잘 알아야겠죠. 어떤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했느냐, 또는 같은 스테이크라도 어떤 소스를 썼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분류,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마리아주죠. 마리아주가 굉장히 와인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우리가 와인을 술로 마시지 않고 음식으로 즐기고, 또 그렇게 음식을 즐기면서 우리의 어떤 미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와인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와인을 좀 문화적으로 즐기는 게 와인에 여러분께서 지불하시는 그런 가치에 가장 부합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와인에 대한 분류, 일단 색깔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제조법에 따른 분류, 이 두 가지는 뭐다? 와인을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무게감에 따른 분류, 단맛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분류. 자, 근데 무게감에 따른 분류, 단맛에 따른 분류는 개인에 대해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건, 무게감에 따른 분류는 포도 품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단맛에 따른 분류는 포도 품종도 영향을 주지만 그 포도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양조를 하느냐, 수확 시기를 뭐 늦추느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컴포스트처럼 말리느냐, 아니면 좀 더 당분을 농축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트 하비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스 와인, 정말 얼은 포도를 갖고 만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르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무게감에 따른 분류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 단맛에 따른 분류 드라이, 미디움 드라이, 스위트. 그다음 용도에 따른 분류는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에 따른 그 와인의 분류는 이제 제가 그 동영상 끝나는 파티에 이렇게 A4용 찬장으로 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